우리끼리 가는 게 뭘까요? 딱 하나만 찍어주세요. 아, 잘 안 보이시는군요. 코스닥. 코스닥. 박수가 나올 정도로. 네. 좀 살려주세요. 이거라도 살려주셔야지 맞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예. 맞죠. 그러니까 오늘 시작을 보면서도 그래도 야, 뭐 물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다 들지만 그래도 이쪽에 숨구멍은 트여주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일단 쉬잖아요. 네. 쉴 때 그러면 그것만 노렸다는 듯이 네. 거기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오늘 그냥 거의 뭐 한풀이 하듯이 쫙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때만 노렸던 게 아닐까. 그러면 그만큼 이제 매수세도 이제 막 확산되면서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강도는 코스닥보다 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요. 그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중국 증시는 모르겠습니다. 뭐 답을 못 내겠어요. 중국 증시는. 답이 없다. 네. 오늘 보니까 아까 6시인가쯤 돼서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중국 지준율 인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7일자 기준으로 25bp 인하했습니다. 지준율 인하. 드디어 중국도 발동을 거나 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효과가 올지는 봐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아니죠. LPR 발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났나요? 다음 주 아닙니까? LPR? 네. 그쯤 나오겠네요. 대출 우대금리 또 14개 은행 쪽에 탁 통합한 거. 또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좀 묻힌 지표가 하나 있죠. 중국 부동산 지표. 네. 살짝 네. 살아나는. 또 애써 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중국? 에이, 안 돼. 이런 느낌이어서 일단 그래도 변화는 살짝 들어온다. 이거 제대로 들어와서 만약에 월요일날 그럼 또 경기민감주 가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거 아까 예. 첫 번째 보면 네. 저는 저기서 오히려 나스닥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스닥? 예, 나스닥 같은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급등했다가 네. 급락했다 다시 급등하는 변동성이 큰데 네.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저런 차트로 월요일 날 움직이게 되면 3월 고점을 뚫어주게 되는 거죠. 아, 예. 3월 고점을 뚫어주게 된다라면 나스닥이 새로운 시세를 펼쳐주게 되면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는 트리거 중인 하나인 미국 은행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버텨주게 되면 우리 코스닥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다른 쪽에 대한 어떤 트리거보다는 나스닥이 3월 고점을 뚫어주게 된다라면 오히려 우리 시장에 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히려 나스닥이 눈에 들어옵니다. 좋은 포인트, 좋은 지적이시네. 네, 참고로 조금 아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네. 투자 의견 상향했습니다. 오호. 모건 스탠리에서. 예, 모건 스탠리 엔비디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 높진 않아요. 그래도 그냥 상향 리포트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헐헐 날더만. 약간 이제 전고점 열 수 있는 그 레벨까지 왔고. MS지 않습니까? 역시 MS. 마이크로소프트 MS. 근데 그 MS가 왜?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MS인데? 민수의 MS가 아닌가 아이고. 싶은데요. 그래. 그렇구나. 네. 또 이렇게까지 엮을 수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JW님. 잠깐 SH는 뭐 없었나? 네. 가시죠. 네. SH 다음 장면. 감속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시장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시장이 일단 나스닥은 살짝 돌파합니다. 그런 힘을 보여줬다는 게 조금 다른 느낌이고. 네. 근데 오늘이 마침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 탁 터지면서 방향성 어디로 가겠다는 것도 좀 보여주겠죠. 근데 아마 그 선물 옵션 만기 동시만기일 날 보통 보면은 거래가 실리는데 가던 방향 쪽에서 약간 차익 매물 받고 이제 꼬리 끌어당기면서 쫙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시작해서 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쫙 끌어올려주면서 뭔가 변화가 나와서 나 여기 돌파할래라는 거 만들어주면 가장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밑에서 그래도 밑에 추세 때는 잘 견뎌냈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 55일선 네. 네, 55일선. 네. 여기서 밑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뭐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데서 초점을 맞추는데 국내 시장이 조금 아쉬워요. 국내가? 예. 맞다. 또 미국 시장 아까 보다 보니까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MMF는 안전할까? 응? MMF. MMF. 예, 이쪽은 안전할까? 미국에. 네. 이 얘기가 또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어디 CNBC인가 뭐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네, 네. 영어로 해드릴까요?
It's safe, MMF. 괜찮으시겠어요? 사랑하는 한글로 하시죠. 네네. 머니마켓 펀드입니까? 이거는 네네. 채권에 노출돼 있는데 괜찮느냐? 뭐 이런 거 네, 얘가 네. 살짝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그래도 정부랑 메가뱅크가 합동해. 근데 이거 잘 보면 네. 은행이 중소형의 은행이 부실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돈 빼다가 빅테크 메가뱅크로 가요. 대형은행으로. 네. 네. 대형은행에서 돈을 또다시 공유해줘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돌고 도는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 이런 느낌인가요? 잘 들이받아 치시네요. 네. 그러니까 중독됐다니까 어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난 그렇구나. 중독이 됐다 이제. 아까 저 예. MSSH로 받아치는 거 보세요. 거기 근데 아닐까? 본질은 거기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질을 보면 네네. SVB라든지 CS라든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돈들의 유통을 보면 이게 과거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랑은 완전히 본질이 다른 게 그때는 서브프라임 때는 은행의 자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채권을 그러니까 대출을 돌린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딱 이게 터지고 나니까 다 은행들이 돈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은행들이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인출과의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융당국이 이것을 돈을 지원한다라고 그러는 게 이 미스매치를 메꿔주는 거지 세금으로 이거를 막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SVB 그 영국 지점을 HSBC에서 1파운드에 사줬거든요. 보니까 예금이 대출보다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원래 우리가 부실채권 인수할 때는 돈 안 주고 그냥 인수하잖아요. 오히려 은행에서 돈을 받고 인수하는데 1파운드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줬다라는 것은 자산이 많다라는 거고요. 특히 SVB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매각해서 둬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파산을 시킨 거지 돈이 없어서 파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들이 나서고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갖다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심리를 안정시킨다라는 데 중점을 둔 거죠. 팩트를 우리가 좀 잘 봐서 팩트와 지금 심리 상태에 있던 괴리를 좀 좁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예, 뭐 차소장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거 한데 제발 바라기는 다음 주 우리 화요일 날 다시 또 네. 만나기까지 월화 이틀이라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왠지 금요일 날 디기 까불더니만 결국 저 인포맥스 라이브 금요 팀들 까부는 거 보이 좀 불안하더니 또 월화 또 빠지더라 이 소리 안 듣고 좀 이틀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니 베이커리가 파란색이거든요, 원래. 갑자기 제니 베이커리요. 이게 제니 베이커리인데 무슨 베이커리요? 제니 베이커는 홍콩에서 유명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홍콩 지점이 쿠키 브랜드인가 홍콩의 그 셩완 지점, 그 까오롱 지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완차이 지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파란색인데 원래 파란색인데. 저 빨간색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이걸 구하신 거죠. 하하. 그럼 이게 상징하는 바는 주식가를 올려라. 원래 파란색인데 원래 제니 베이커리의 상징적인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여러분 제니 베이커리 아시는 분들은 다 파란색만 생각하시고 빨간색 처음 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저 처음 봐요. 그럼 저기 오늘 아침 네. 크레딧 스위스를 갔다가 스위스 크레딧 네, 알고 한 하면서 것은, 참 디테일 약한 부위다 싶었는데 네. 이런 쪽 디테일은 진짜 강해. 먹는 거잖아요. 나는 이 무슨 베이커리 이름도 처음 듣는데 이게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원래 파란색의 제니 베이커리가 하얀색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빨간색 처음 보고 이쪽은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좀 얼굴 빨갛게 웃겨달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의도로 그냥 가겠습니다. 2부에 저에 대한 기대는 약간의 예능이긴 해요. 그, 뭐 주식 근데 어제 2년 네네. 2주년 때 네. 그 시청자분들과의 대화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저희 어떤 이야기요? 금요일 팀 너무 찍고 까분다. 정신 좀 차려라. 뭐 이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요? 네. 그런 건 네네네. 네. 그냥 뭐 제가 살짝 언급했죠. 솔직히 그냥 그간의 소회를 이야기하다가 소회를 얘기하던 중에 뭐 화요일 금요일 우리 2부가 솔직히 그게 무슨 방송이냐 그 얘기는 한번 하고 갔죠. 아니 그리고 제가 그동안 화금팀에서 이렇게 막 적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 이제 중독이 된 것 같다 이런 약간 중독 증세에 대한 이제 토로를 하다가 그렇군요. 네. 그냥 하루에 드립 하나도 안 치면은 잠이 안 오는 거. 막 이렇게 그쵸, 혀에 예. 뭐가 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할 건 해야 됩니다. 네, 네. 안 하면 또 혼나니까 네. 네, 그래프로 돌아가시죠.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조금 뭔가 좀 찝찝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오늘 그러니까 사실 200일선을 시원하게 올라섰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그렇죠. 200일선하고 55일선하고 또 겹치는구나. 딱 겹칩니다. 신기하네. 저게 지금 김인수 대표께서 55 제리 55일선을 놨었지만 그냥 일반 그 우리가 이동평균선 저기 뭐 5일선, 11선, 21선 보면 예. 다 저기 모여 있어요. 코스닥이 맞아. 저 어, 근데 저기 다 여기 싹 모여 모여 있고 한 저게 이치-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그 저기 이걸 못 뚫어주고 거기 지금 꼬리 달고 탁 대가리 위에다 딱 붙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못 뚫어준 거예요 오늘. 이게 참 둘 다 참 위치가 안전성은 좀 희박하죠. 여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추세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 추세 상단까지 팍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요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거의 23,000개, 18,000개 이렇게 매도를 한 포지션이 네. 지금 그 계산해 보게 되면 7,000개, 3,000개 오늘 것까지 하게 되면 약 한 15,000개 정도. 그러니까 13,000개 정도까지 환매돼 있고 아직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요 효과가 좀 있어요 아직.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금 미국하고 똑같이 갔다 그럼 여기 와 있어야 되죠. 저희가 그렇지. 그런 자리에 와 예,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아직 이거는 그러면 월요일 날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까지 마저 쏴준다. 그러면 그때 그냥 쭉 한번 움직이겠죠. 쭉 한번. 네, 그런 자리 쪽에서 근데 그거를 하이닉스하고 삼성만 오늘 오른 만큼만 올려주면 화이팅! 사신방송 죄송합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또 울컥한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뭐또 왜요? 다 해주세요. 그런 거 있었어요? 왜요? 이틀 전에인가 뭐또 모 방송에서 뭐 네. 방송에서 여기 말고 네 어째 대연합 뉴스 경제 TV 말고 모 방송에서 네. 하이닉스를 물어보길래 이런 건 그냥 눈 딱 감고 사는 자리다. 라고 했더니 댓글이 쫙 올라오면서 아니 2차 전지에서 배신하냐 뭐 이런 거부터 쫙 죄송합니다. 그냥 저 차트 잘 못 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그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요즘 하이닉스 보면 그냥 조울증 환자 같아요. 그냥 울컥울컥. 네, 그래서 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을까요? 글쎄. 오늘은 삼성전자가 대략 삼성전자 2% 올랐고 하이닉스가 6% 정도 6% 올랐고 넘게 6% 올랐거든요. 차트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거래량이 안 늘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6만 원 깨질 때도 그렇고 6만 원 하이닉스는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날부터 거래량이 솟기 시작해가지고 거래량이 솟으면서 그러니까 음봉 박은 날 거래량이 솟기 시작했고 3일째 거래량 분출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차트만 놓고 보면 그 음봉 박은 날이 바닥이었고 매집이죠. 거기서 10%가 올랐는데 5%가 올랐는데 차트로 보면 하이닉스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강할까요? 그걸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해서 삼성전자가 올라왔다 치면 거의 한 2, 3%씩 올랐어야 되겠죠. 근데 하이닉스가 올랐던 것은 미국에서 챗GPT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의 증권사들이 상향을 조정했고 GPU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본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보다. 그런 것들에 대한 트리거가 전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갖다 이걸 놓고 저도 오늘 고민했어요. 왜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할까? 더군다나 위에까지 치어 올릴까? 꼬리 안 달고. 그것은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어떤 시각이 삼성전자와는 이제는 결별시켜서 보는 게 아니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쨌거나 하이닉스는 두 분 다 긍정적이네. 저는 뭐 김민수 대표는 미리 그랬고 저는 오늘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봅니다. 네, 네. 근데 하이닉스는요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 또? 모아가는 거라고. 아, 그냥 빨리 적금처럼. 네, 조금처럼 모아가시면 아 반전 있다 오늘. 좀 이거 털죠 오늘 제가 좀 2년이 넘었으니까 저 터는 것도 좀 레벨업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아, 그렇죠. 좋습니다, 언제까지 그 좋습니다. 썩은 개그만 하는 그렇죠. 거냐? 이제 아재 개그 이제 이런 거 그렇지. 섭섭한데요.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화목한.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 고객예탁금 신용잔고 보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신용잔고가 올라오다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선으로 돼서 그런데 코스피랑 코스닥을 같이 보게 되면 코스닥이 올라오는 게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구조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신용잔고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거.
이게 확인된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주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지수가 꺾이다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약간 보니까 하루에 미수 반대 매매가 300억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네. 그래서 그런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신용은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끌고 가시지 마시고 그냥 이런 상황 쪽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19조 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일단 좀 종목 장세가 막 펼쳐지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좀 신호는 좀 목에 찬다 이런 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예탁금이 생각보다 좀 안 빠지네. 그러니까 좀 단단하네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에서는 계속 뭐 50조 근처 갔다가 45조 사이선 계속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잠깐만 에코프로가 그렇게 올라서 또 누군 퇴사한다는데 지금 시장이 이런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해서 기회를 보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 말씀 잘하셨어요. 네. 무슨 뭐 에코프로로 10억 벌어갖고 퇴사했다. 이런 기사 나올 때 조심하셔야 돼. 뭐든지 꼭 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그런 기사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 기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이고 퇴사했더니 15억에 팔 수 있었는데 10억에 팔아. 오늘 반전 많네. 좀 이제 머리 좀 쓰면서 드립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두 방을 딱 준비해 놓고 드립을 딱딱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그 얘기를 드리는. 들었을 때 제가 저는 기사 안 보고 전에 네네. 들었거든요. 참 소박하다. 누가 요즘 로또 1등 됐다고 회사를 그만둬. 10억 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뭐 하려고. 참 소박하다. 10억 그거 뭐 글쎄. 집이 있어도 10억 갖고 나이가 젊다는데 뭐 할 거며 집이 없으면 집 한 채도 못 사는 그 10년 돈인데. 못 버텨요 10억 갖고. 그러니까 그게 참 내가 참 소박하다. 그래서 내가 느낌이 소설일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기사를 안 봤으니까 제가 모르죠. 월급쟁이 뭐 나급네 비전 없네 하지만 따박따박 몇백씩 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엊그제 제가 정년퇴직 3년 남은 선배랑 점심을 먹었는데 갑자기 이 선배가 작년과 올해 이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거죠. 나 어디서 매달 얼마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퇴직을 이제 3년 하셨어요? 뒤에 다 그런 것이 매달 저도 이제 퇴직을 해본 입장 여기 뭐 우리 셋 다 남자들은 다 퇴사를 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어디 가서 정말 100만 원 받는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맞아. 다음 주 월요일에도 화이팅 하시죠, 여러분. 화이팅. 모든 직장인들 화이팅. 자영업자 화이팅. 사업가들 화이팅. 자, 그러니까 단타의 길로. 그건 좀 생각을 고민을 깊게 해보시고요, 네. 여러분. 네. 노 대책입니다. 단타도. 그렇죠. 치매 예방.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시간 잘 갑니다. 네, 네. 하루 시간 금방 갑니다. 하루가 짧지. 막 그 열개 차 있으면은 시간을까지 매매하고요. 안 되겠다. 미국장도 이 분위기를 타서 그냥 가봐야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저 신용잔고 고객예탁금 보면 우리가 이제 지수와 저는 이제 저기 고객예탁금 빼고요. 지수와 신용만 놓고 보면 지수와 신용을 놓고 보면 왼쪽 서부터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잔고가 지수를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나면 지수는 빠지면서 신용이 위에 있다가 결국 급락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도 딱 골든크로스가 났잖아요. 네네. 골든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패턴을 본 거예요. 저기서 패턴이 뭔가 있을까? 패턴이 있으면 항상 지금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밑에 구간에서도 이격을 벌이다가 저렇게 되는 거 보면 지금의 어떤 상황이 일단은 아직은 뭐 골든크로스라고 화가 나기는 어렵지만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 또 제리 형 계속 설명을 듣긴 들어야 되지만 이번 한 주 자고 일어나서 저쪽에서 태평양 건너서 들려오는 뉴스들에 비하면 우리 진짜 선방한 거예요. 엄청 강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그래요. 네. 미국의 은행이 망했댔는데. 네. 그러니까요. 딱 이 얘기만 들으면 저희 2008년도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묵직함과 함께 정신 혼미하죠. 화나죠. 네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지수가 굉장히 강하고 그 이유 중 하나 보면 우리가 경제 위기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구재가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뭐가 잘 내구재가요. 내구재. 내구재.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에서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10% 안에 10% 점유율을 달성했거든요. 우리 현대차. 그러니까 글로벌 3위 이건
칭찬할 건 칭찬합시다. 주가가 안 움직여서 그렇지. 3위 대단한. 그러니까 3위를 했다라는 게 미국에서 점유율이 10%를 넘어섰고요. 13년 만에. 13년 만에.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13년 만에 넘어선 거고, 그러니까 2010년에 넘어서고 2023년에 넘어선 거니까 이게 단계별로 넘어 13년에 넘었고 유럽에서는 9.8이니까 거의 10%를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가 조금 더 팔리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게 엄청난 거고요. 예.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 가전이 프리미엄 가전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글로벌리 상황의 내구재가 잘 팔리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프리미엄급이 제네시스 거기 G70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격이 30%가 붙어버렸대요.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인기니까 진짜 소장님 말씀에 칭찬해 줄 건데 이건 박수 쳐주고 넘어가야 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고 또 뭐 잘하고 돈 벌고 실적 있고 뭐 이게 좀 손에 좀 잡히는 좀 주식들 좀 갑시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기아 같은 경우 뜬구름만 잡지 말고. 기아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고 LG 전자도 뭐 요즘 계속 강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익률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 버팀목 역할들을 또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참 승희 씨는 모를 거야. 예요. 폰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수출했다 해가지고 포니 전 국민적 모르겠어요. 막 포니 9시 뉴스 포니가 포니 몰라요. 미쓰비시 엔진 얹어가지고 했었던 포니.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 폰이 한번 저 검색 잘하니까 폰이 검색해볼게요. 검색해갖고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셔. 그거를 어. 포니 미쓰비시 엔진을 제가 들은 비유하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제 미쓰비시로 파견을 보낸 거 아닙니까? 현대차 직원들이. 그럼 현대차 직원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인수 대표께서 이제 미쓰비시 직원이고 제가 현대차 직원이면 네네. 이제 배우잖아요. 이건 엔진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밤에 와갖고 잠 안 자고 그걸 다 적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와 그 노하우를 가지고 현대가 10년, 15년 뒤에 엔진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우리 그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기아 브리사 택시. 브리사. 택시는 네네. 좀 이렇게 총알 택시 비슷하게 뭐 이렇게 뭐 장거리 뛰고 하던 분들이 시속 100km를 밟으면은 네네. 요즘 우리 시속 100km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같으면 오리걸음 하는 거잖아 차가. 그렇죠 그냥 네. 그 당시에 시속 100km 밟으면은 거의 그 F1이야. 그 정도예요? 느낌이 F1 정도예요? 체감 속도가 바람 소리 들리고요. 바람 소리 들리고 막 휑휑거리고 했는데 야 그러고 보면 진짜 대한민국 많이 좋아졌다.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저희 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증권회사 왔을 때 네네. 증권회사 직원들은 매달 실적을 평가하잖아요. 네. 그때 뭐라 그러냐면 택시 미터 꺾는다 그랬어요. 매달 꺾는. 매달 꺾는. 이거 그러니까 매달 1일이면 이거 꺾는다. 자 오늘 진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위클리 리포트 다 못 할 수가 있겠다. 오늘 이 장이 좋으니까 좀 업됐죠. 저희가. 장이 괜찮으니까 좀 그나마 동조를 못 선방했으니까. 하겠어요. 포니가 뭔지 뭐 뭐 브리사. 예. 전혀 모르겠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일단 개인도 파네요. 외국인도 일단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되게 혼조라고 봐야 되겠죠. 오묘한. 네네. 네. 뭐예요? 종합적으로 개인이 1,143억 팔고 외국인이 7천억 팔았습니다. 7천억 팔았고. 네. 이거 자료 확실한 거 맞죠? 일주일이죠. 3번 봤습니다. 하루치 아니죠? 네. 저도 공무원 생활 좀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요. 오케이. 맞다 공무원이셨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특이한 게 딱 보니까 연기금이사입니다. 연기금이 뭐 사나 봤더니 전기전자 사네요. 돌아온 겁니까? 드디어?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전기전자. 이 연기금 뭐 다음 주 가면 또 파란색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관 매수하는데 좀 일조해줬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 사시네 그러면서 전기전자 또 사고 있네요. 기관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오늘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 많이 남았습니다. 기관 쪽에서 뭔가 근데 리포트는 뭐 무슨 되게 부정적으로 올해 이번 주 초에 나오고 뭐 업황이 더 늦어질 거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살까요? 거기까지 더 이상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일단 뭐 개인들 중심인데 외국인들이 되게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을 쭉 샀다가 살짝 또 눌릴 때는 팔다가 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렸다가 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고점인지 아닌지는 뭐 조금 이따 기회 되면 보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기관 쪽 금융주 매수하는데 단위로 보게 되면 그 정도로 보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샀던 또 개인들은 손절매겠죠. 이거 전기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파는 거는 약간 좀 안타깝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번 페이지에서 기분이 좋은 거는 네. 특히 코스피가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강보합으로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 한 주간을 갖다가 헤쳐나오면서 그래도 주간 플러스를 냈다는 거. 더 신기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1월, 2월 동안에 외국인들이 한 8조 5천억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사고 만약에 좀 뭔가 흔들흔들하고 이상하다. 그럼 외국인들이 주식 냅다 던졌을 거 아닙니까? 또 패대기 칠 때는 또 무섭게 치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또 그렇게 많이 샀으니까 이거 잘못 샀나 봐. 그래서 막 패대기 쳤으면은 뭐 한 3월 달 들어서 뭐 반 정도 뭐 3조 4조 만약에 팔았다. 그렇게 되면은 좀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관리를 선물로 합니다. 선물 매도로 딱 포지션 갖추고 혹시나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그게 점점 좀 리스크가 경감되는 과정이죠. 네. 근데 아직 다는 이들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랬으면은 리스크 끝났으면은 나스닥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선물 매수하고 돌리면서 같이 이제 주식 사는 걸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다음 주에 좀 해주시겠죠.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연기금 중에서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3월 들어서 기금 운용사들 선정됐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기금들이 이제 올해 운용사들을 이제 선정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금 집행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뭐 내용은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 뉴스를. 그래서 뭐 잘라서 야 100억씩도 주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시작하면서 전기전자를 샀다.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일단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리 네. 형 네, 잠깐만. 네, 왜요? 지금 유럽장도 갑자기 음전하고 네, 뉴욕도 지수 선물이 좀 뭐 세진 않은데 네, 우리 DJ 박님이 네. 오늘 유난히 더 업되는 거 보니까 월요일이 걱정됩니다. 아 진짜요? 승희 씨까지 업되면 확정적. 자, 지금부터 자, 우리 한 20분 남짓 남았는데 네. 우리 DJ 박님도 이거 애청자셔. 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촐싹거리고 너무 업되니까 걱정되시는 거라 아, 예. 아시는 거야. 네. 그러면 어? 뭐 주식 방송 하나 뭐 경제 방송 하나 여기서 촐랑거리면 이거 진짜 자 지금부터 분위기 바꾸고 네. 진지하게. 그러면 오랜만에 워와. 나스닥 워하고. 나스닥 선물 플러스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까지. 그거 오케이, 확인하고.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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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조심.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많이는 안 겹칩니다. 많이 안 겹치는데 그래도 IT 대표 주자답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오늘까지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네요. 현재차 이유비 이런 거를 이게 왜 잡혔는지 이제 보니까 뭐 사긴 사더라고요. 근데 뭐 메리트 이게 배당률이 제일 높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뭐 이제 들어오는 것 같고 거기가 공통적으로는 LG전자까지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 쪽에서 기관들 쪽은 계속 딜링하고 같이 크로스가 나는데 네. 외국인들 쪽에서 특징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항상 그랬거든요. 아 외국인들이 주식 산다. 그랬을 때는 여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단골 메뉴. 이게 사라졌네 일단. 그러네. 네 사라지고 약간 종목들 하는 게 뭔가 좀 약간 종목별로 보는 느낌이 나죠. 어떤 공통된 게 별로 없고요. 그런데 코스닥을 가게 되면 SMJYP 떡 들어가 있네요. 엔터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진심으로 돼 있다. 이런 쪽도 계속 들어옵니다. JYP는 엔터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 드디어 중국이 트와이스. 열립니다. 어? 중국이 열립니다. 아 맞아요. 예, 중국이 열리다니. 중국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계 어떤 아이돌이나 가수들 공연할 수 있게 문화를 허가받게 되면은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지금까지는 블랙핑크가 공연을 못했어요. 중국에서. 중국 가서. 네. 그런데도 어떤 현상이 나온지 아십니까? 이번에 제니의
제니라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아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나 기분 나빠. 제니- 내가 알아볼게요. 제리가 누군지요. 제리가 아니고 제니. 글쎄. 여동생 느낌은 나는데 네. 네. 생일 때 네네. 9일 동안 항저우시에 도시를 전체를 네. 핑크색으로 다 물들였습니다. 우와 9일 대단하다. 왜 저를 그렇게 혹시나 톰 형은 안 하시을까? 약간 아, 동지를 저는 제니 느끼시는 그래가지고 제니 베이커리랑 스페링이 같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리사 생일 때는 쇼핑몰 하나 있죠. 쇼핑몰 하나를 사진으로 해가지고 핑크색으로 쫙 도배를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인들의 팬덤입니다. 블랙핑크에 대한 팬덤. 이게 보여주는데 이제 열립니다. 아니 그래서 큐브도 오늘 급등했다면서요. 그렇죠. 큐브 엔터테인먼트. 큐- 그거는 또 그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를 보게 되면 뭐 당연히 BTS 나오고 네, 블랙핑크 네, 나오고 쭉 하는데 미국 내에서 유튜브 조회수니까 네. 5인과가 여자아이들입니다. 아 네. 아이들. 네. 근데 아직까지는 큐브 엔터가 단일 그룹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특이한 게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움직여요, 거의. 근데 아이들은 네. 1년에 2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회전율이 높아요. 아 회전. 그걸 통해서 성과 네. 나오게 되면 네. 이것도 뭐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한다. 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경향은 이제 이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앨범 판매, 공연으로 나왔을 때의 변화. 요거는 앞으로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엔터주들은 보통 네. 그 다양한 엔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목석가리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 시기마다 어떤 게 좀 잘 갈지는 그 컴백 계획을 보고 조금 저희가 유추하면 될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빙고.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고요. 아, 미니 앨범 요즘에 이제 그냥 싱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올 때마다 저 무슨 뭐 엔터 애널 아닙니다. 알죠. 아닌데 네네. 이번에 엠믹스 같은 경우도 나왔을 때 엔트라지 이거 나오면서 지금 보통 미니 앨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로 안 쳐줘요. 네네. 저희는 아니지만 예, 안 쳐주는데 이것도 80만 장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앨범 하나 나오면은 100만 장은 이제 기본이 돼 버렸어요. 아하.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팬덤이 쌓이면서 나오는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샀는데 공연한다 가고 싶겠죠. 이게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공연 효과와 또 이제 가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공연장 옆에 보면은 천막으로 해서 이렇게 쫙 돼가지고 네, 굿즈를 네. 팝니다. 어, 굿즈 그 예전에 봉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뭐 그 예전에 G.O.D 보면은 뭐 하늘색 있고 막 이거 풍선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이게 10,000원이에요, 막. 세상에. 네. 그거 넣었다고 이거 10,000원에 팔고 이 봉 하나에 이게 5만 원 그래요. 만 명이 하나씩 사면 1억이요? 그게 굿즈 효과입니다. 근데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했다가 다 챙기신 분은 지금 한 5천억 벌고 나가신 분이 계시고요. 그 SM에 계셨던 분이 그분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선하기 좋습니까 그런 게.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같은 제시인데 네. 우리 제니 양은 여기저기 CF에 나오는데 우리 제리 형은 어디 뭐 광고 섭외 안 들어와요? 에이 저 같은 탄타쟁이를 무슨 뭘 거기 그 하신다고 에이 이건 스케줄 너무 잡히는 거 어디 아니에요? 증권사 이렇게 증권사 HTS 뭐 예를 들어 저 영웅문에 가수 이명웅 씨 나와서 그거 하듯이 그럴 수 뭐 있죠. 한번 네네. 저 두렵습니다. 뭐가요? 뭐야? 이러면 어떡합니까? 누구야? 아 그래요? 네, 전혀 듣보잡인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히 매매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JYP가 가장 안정적이죠. JYP는 올해 그 재계약건이 걸리는 가수가 한 명도 없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트리거가 발생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네네. 군대 간 남자애들이 돌아오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톰형 요새 예. 엔터 쪽 공부하시는구나. 다 공부해야죠. 저도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지난번에 스트레이키즈 얘기하셨어요. 스트레이키즈. 서운하다. 예? 서운해. 기대는 늘 없어졌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회사가 그러니까 외군들 입장에서 보면 노이즈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군들의 사랑이 정말 단연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들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SM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일단 조금 안정기가 필요한 주식들이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시. 네. 8시 40분인데 아 벌써요? 오렌지 블루님 묵직하게 가신다더니 이러신다. 아 맞다. 네, 자, 죄송합니다. 묵직하게. 끝내겠습니다. 빠른 네, 그래서 방송. 네. 일단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가 좀 쉬는데도 뭐 기관들 뭐 LG에너지 솔루션 워낙 사던 가닥이 있다 보니까 어제 또 포스코 케미칼 또 쭉 끌어당기고 뭐 LNF 이런 쪽도 들어오는데 눈길이 가는 거 어제 오늘 사이에 반도체 쪽이 또
쭉 하고 움직였습니다. 근데 아직 안 잡히네요. 아, 이거는 그래요? 네, 워낙 매매했던 규모가 2차 전지 쪽이 좀 월화수까지 좀 크다 보니까 안 잡힌 것 같고 그 중에서 네. 그래도 눈에 띄는 거는 뭐 오늘 원익이 IPS, 뭐 PSK 뭐 이런 것들 또 후공정 업체들 쭉 테스 같은 경우도 들어오네요. 이런 것들 또 쫙 하고 오늘 이틀째 막 급등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만큼 얼만큼 목이 말랐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삼성전자가 보여준 변화는 상당히 크다는 거는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화는 네.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게 여기 삼성전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나마 추세가 이렇게 크게 안 흔들리고 있는 대형주 쪽에서 IT 쪽을 LG전자하고 삼성전기 같습니다. 박스권 살짝 하단부 상단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절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삼성전기가 잘 잡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스마트폰 부품주들 이게 지금 저점에서 쫙 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다들. 네. 그런 현상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죠. 저희 스마트폰 한 3, 4년 동안 이거 되겠어? 그러면서 이게 치워놓던 종목들 많은데 이것도 이제 약간 고개 들고 있다는 거는 하반기에 네. 대한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변화 또 체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드디어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점유율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요? 일본 무덤이었던 일본에서 점유율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일본에서 그럼 무덤이었죠. 아, 일본 제품들이 있으니까. 일본 제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에서 상당히 안 팔리죠. 자동차 안 팔리고 가전 안 팔리고 휴대폰 안 팔려서 일본에서 무덤이었는데 일본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거가 하나의 휴대폰이 머물러 있다가 하나의 트리거가 생긴 거고요. 저표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외국인 1위로 오래간만에 올라왔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1위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더라고요. 예. 네, 그거에 이제 또 하나의 트리거고요. 예. 두 번째는 기관 순매수에 LG가 보이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LG하고 LG전자가 보이죠. LG가 최근에 LG 주가를 보면 최근에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어머니와 여동생이 지금 회장한테 소송 걸었을 때부터. 아,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부분들, 유류분으로 지분을 나눠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 유류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그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하고 자식들에게 법적으로 줘야 되는 상속분이 유류분이거든요. 네. 네. 그 유류분 소송이 들어간 거거든요. 내 지분을 안 줬고 유언대로 줬다. 그래서 유류분대로 주게 되면 지금 구 회장의 지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장악 능력이 어머니와 딸이 손잡으면 그쪽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저 LG하고 LG전자에 대해서는 한번 볼 필요도 그런 있습니다. 점에서.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LG는 특수관계인까지 다 포함하면 41%예요. 그래서 그건 견고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LG는 그거 같습니다. LG CNS. 이게 무슨 LG 회사냐면 CNS. 네. LG도 로봇 하지 않습니까? LG도 4차 산업혁명 뭐 지금 티본 나온다며. 네 네. 튀기는 그러니까 티본? 티본. 네. 튀밥이라고 잘 쓰는 줄 알고 네. 네. 게다가 7월 달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LG에서 선보이는 AI가 나옵니다. AI. 챗 예? AI. 예. 챗 GPT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그거 다 누가 담당합니까? LG CNS가 하죠. 그러니까 그게 비상장 100%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게 부각받으면서 움직이는 게 더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포부는 뭐 경영권 분쟁 얘기가 들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비상장 쪽에 이런 게 끌더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케이. 지금 LG? 끝. 끝. 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지금 그거 뭡니까? 우리가 테마 내지는 뭐 이런 걸로 어쨌거나 주도해 왔던 게 그동안에 AI, 로봇, 2차 전지 그렇죠. 또 뭐가 있었나? 최근 들어. 엔터. 엔터. 네.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까지는 그 시기하고 AI, 로봇, 2차 전지 엔터는 앞에서 많이 했고 네. AI, 로봇, 2차 전지 어디가 아직까지 힘이 좋습니까? 오늘 로봇도 그렇고 뭐 좀 좌우지간 좀 뭐랄까 약간 좀 신경 쓰이는 레벨 같던데. 근데 진짜 이게 신경 쓰인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신경은 그냥 저는 신경은 3월 전부터 쓰였어요. 신경은 3월 전부터 쓰였는데 너무 진심이 느껴졌어요. 3월 전부터 신경을 쓰였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움직였죠.
상관없이 움직였고 완연히 오늘 조금 걱정. 근데 이것도 완연히 걱정됐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하면 오늘 완연히 걱정되는 레벨에 저는 들어왔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게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이해가 되는 시장이고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이해가 안 되는 투자자들도 있고. 보는 시각에 네, 따라서. 그래서 그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이런 표현 드리고 싶어요. 누구는 이게 같이 이제 지금 김민수 대표랑 저랑 서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도시를 보고 있으면서 이 도시가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김민수 대표는 멋진 초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냥 야 내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복잡하고 매연이 높아. 근데 김민수 대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청아한 소리가 들리고 새들 날아다니고 너무 평화로운데. 지금 제가 볼 때 주식에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분들은 야 밀리면서 한번 보는데 무슨 이 장에 무슨 뭐 얘기를 해 먹는 게 장땡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야 이건 밸류가 높아 펀더멘탈로 이해가 안 돼. 이건 올라가는 거는 뭐 사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시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은 그게 극명하게 서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벌어져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청자분들의 반응은 지금 생각보다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AI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제 소수의 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2차 전지죠 아니면은 시장 따라가야겠죠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분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다입니다. 다예요? 네, 돌아가면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 순환? 네, 그 중에서 로봇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로봇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무지개 로봇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네, 무지개 로봇을 또 그런 종목 있나 싶어가 잠시 또 무지개 이거 찾아보시려고 그랬죠. 검색하려 했지. 저도 그래서 무지개가 있었나 이러다가 그러니까. 레인보우. 이거를 알겠습니다. 지분을 늘려가는 건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삼성이 바라보는 거는 되게 큰 시장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선제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또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네. 웬만한 회사들 다 뭐 우리가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회사입니다. 제조 대행해서 만들어준 회사. 근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삼성전자 쪽을 거의 지금 이 알려진 브랜드가 힘쓴가 그렇거든요. 힘쓰였다가 또 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협력 들어가야지 하는 그걸 이제 거의 다 제조할 걸로 보다 보니까 그 한동안 좀 출렁출렁에다가 주가가 그 정도로 갔는데 네. 쭉 갔는데 두 가지 방향이죠. 협동 로봇 산업 쪽 관련된 걸 무지개 로봇 그리고 이거는 지금 또 하나는 서비스 로봇에 가까운 이 웨어러블 로봇.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쓸 일이 많겠죠. 거기다 이제 어르신들 보조 주행이나 아니면 또 아이고 허리야 할 때 이거 잡아주는 이런 네, 필요하죠. 게 많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인터스 가만 보니까 에코프로만큼 신용 공매도가 많더라고요. 4.7%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요것도 그런 게 가세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시세 급변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종목들이 에코프로가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어설프게 쳤다가 이게 잡아먹힌 것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었을 때 저희 투자자들은 그런 거를 딱 봐서 이런 게 움직이는데 신용이 아니라 공매도 잔고들 동향들 보면서 이것도 같이 연결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로봇은 지금 이렇게 지금부터 앞으로 뭐 2030년까지 커가는 성장률을 봤었을 때 로봇에 대한 Q가 늘어났으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2차 전지랑. Q가 늘어나면 뭘 가장 많이 쓸까요? 부품이죠. 부품. 네. 그럼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 같은 역할을 하는 쪽이 어딜까요? 로봇에서는. 관절에는 기어드 모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그래서 이 회사를 되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소형 감속기라고 하는 하모닉 시스템이 있고 중대형 감속기라고 하는 사이클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거는 뭐 지금 많이 썼으니까 소형 감속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회사가 소형 감속기 국내 1위인데 이거를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 가게 되면 HDS라고 하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이쪽을 쥐락펴락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를 국산화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나갈까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소형 쪽에서 이렇게 작은 데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백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이게 딱 마치 유격이 보이잖아요. 유격을 딱 잡아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이 소형 SH 감속기 쪽에서는 거기에 강점이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 Q가 커지게 되면 할 일이 많겠죠. 가뜩이나 단가도 높은데. 그러면 뭐 의료용 로봇이 뭐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되게 세밀하게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부터 커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는 부품이 로봇 쪽은 앞으로 또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살짝 네. 이만큼. 네, 산고님은 이쪽에 종사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심 분야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속기는 순이익이 너무 작아요 이러시는데 그런가요? 아니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아니 저는 그거보다 앞으로 이거는 달라질까요? 앞으로 미래고 네네. 앞으로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고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4,000원에 삼성전자 대주주들이 넘겼을까? 저는 그게 의구심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의구심. 지금 장에서 팔면 10만 원 넘게 파는데 왜 대주주들이 삼성전자한테는 34,000원 넘겼을까? 내 지분을 장외에서. 그러면 삼성전자도 지금 밸류 평가를 34,000원 한 거고 대주주도 거기 오케이를 했으니까 판 거 아니에요? 왜 대주주가 34,000원에 팔았죠? 500원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 장에서 팔면 10만 원 받는데? 어, 3배를 더 받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뷰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지금 이제 이 현재 시장의 주가를 대주주들도 그것만 있었으면 단순하게 그렇게 안 팔았겠죠. 콜옵션을 줬으니까. 나중에 내 지분을 다 사갔을 때 평균 가격을 그렇게 주면 지금 내가 장에서 파는 것보다 오히려 나한테 이득일 수도 있다. 저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뇌피셜은 지금 가격이 지금 너무 높으니까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다 사더라도 34,000원 정도만 펼쳐줘도 내 입장에서는 땡큐다. 대주주 입장에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참 저게 우리 차 소장님의 매력인데 저런 얘기 이 업계나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이 업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참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인탑스 얘기를 하셨는데 또 심상치 않네. 차트 보니까 이게 우리 지금 채팅창에도 한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껍데기란 표현을 쓰시거든. 로봇 껍데기 만드는 회사, 휴대폰 껍데기 만드는 회사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뭐 다양하게 하는 것도 저도 아는데 네. 아니 꼭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차트가? 그래요. 또 이런 게 또 주식 시장이니까. 그 오늘 요 중에서 아니요. 아니. 자중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자중하는 거. 네, 자중하는 방송. 오케이. 네. 거의 상한가 갔는데 한 3% 먹었어. 아니 꼭 얘기를 하고 싶으셨잖아요 지금요. 네.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미 근데 의사 표현은 다 된 듯한 느낌적인 느낌. 이미 네. 삐져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오늘 타이틀이 2차 전지 쉬는 지금이 기회 F 반도체 로봇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네. 이제 대표님이 순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어떤 시청자분도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2차 전지 떨어졌지만 다시 오르겠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2차 전지가 쉬어가니까 반도체랑 로봇이나 뭐 AI나 이런 게 더 그쪽으로 순환 의미에서 옮겨가겠지로 그쪽을 보는 게 나을지 지금 시점에서 아니면 어차피 순환돼서 2차 전지로 다시 돌아오니까 2차 전지가 떨어질 때인 지금을 노리는 게 나을지 전자입니까 소장님 후자입니까? 혹시 지금 차트 보고 계시면 에코프로 주봉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다 봤어요. 에코프로 주봉을 보면 그게 네. 무슨 신호죠? 에? 에코프로 주봉을 보면 저는 저거를 말아 올리려면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날. 에코프로만 놓고 보면 500만 주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제 경험상 저게 올라갈 확률은 1%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거의 2차 전지 이번 2차 전지 랠리에 또 상당히 또 이렇게 깊이 관여되어 있는 우리 제리 형의 이제 진단도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에게 2분의 시간이 남아 2분의 시간이 있는데요. 남아 있습니다. 네. 기간 핵심-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입니까? 네. 오. 예. 에코 프로는 저는 아직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네. 그래요? 아,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 사이에 나머지 또 이제 시장이 한쪽으로 쏠 때마다 또 움직이는 쪽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좋은데 다 좋은데 이게 아직 한계가 있잖아요. 네. 저점에 대한 시그널을 안 보여줬어요. 누가?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아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V자로 쫙 턴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럼 간다고 우리나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2차 전지 반도체. 나머지는 성장에 대한 개념 붙으면서 움직이는 거고. 네. 근데 그 중간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쪽으로 쏠렸다 이쪽으로 쏠렸다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또 기회 되면 나중에 알박에 대해서 또 한번 털려고 그랬는데 그냥 알박? 네 여기까지. 알박? 네. 알바 가지고 쉽죠. 지난번에는 했으면 또 내가 맞았는데 지금은 요거 한번 하고 싶어.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